지금 이 순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큰 통증만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밤에 목이 조금 마른 느낌일 수도 있고, 침을 삼킬 때 약간 불편한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조금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작은 신호들이 몸이 조용히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본인에게는 기억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비타민 C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잘못 유지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병은 항상 뚜렷한 증상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아주 미세하고 흐릿한 신호로 시작되지만 그 신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냥 지나쳐지곤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주 조용한 부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작은 소리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리고 있었고, 한 분이 싱크대 앞에 서서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시고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조금 따갑고 건조한 느낌이 들었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그때부터 몸이 더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은근한 피로감, 전보다 칙칙해진 피부, 마른 입, 조금 붓는 잇몸, 그리고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더디게 아물어가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괜찮아. 이 나이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아주 작은 손상들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라 혈관 안에서, 잇몸에서,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안에서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빠르게 스스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떠올리면 감기 예방이나 피부를 맑게 하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비타민 C는 조용히 일하는 수리공과 같다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바로 효과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리공이 없다면 몸 곳곳의 작은 부분들이 조금씩 낡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으며 매일 공원에서 산책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병은 없는데 늘 피곤합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셨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양치할 때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참는 데 익숙하십니다. 불편함을 그냥 넘기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작은 문제들을 더 오래 끌고 가게 만듭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한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답변은 정말 많은 분들과 비슷했습니다. 밥,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를까봐, 아니면 비용이 부담될까봐, 혹은 단순히 습관이 없어서였습니다. 비타민C 역시 생각날 때만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한 번 크게 드시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타민C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충분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은 비타민C를 그런 방식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려야 했던 내용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해 둘 수도 없습니다. 잠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떠나갑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만약 하루에 한 번만 보충하신다면 그 이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몸은 부족한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러한 부족함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고 갑작스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로 시작됩니다. 누워야 할 정도의 피로는 아닙니다. 그저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으로 잇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양치할 때 피가 쉽게 납니다.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생기가 줄어듭니다. 작은 상처는 예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아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억력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느려진 느낌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당장 큰 걱정을 불러올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몸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으니까 언제 먹어도 똑같지 않나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타민C가 물에 녹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몸에서 제대로 사용되느냐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메마른 밭에 내리면 땅이 그 물을 흡수하고 작물을 살립니다. 하지만 같은 비가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면 그 물은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합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들어오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으면 몸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몸은 마치 점점 마르고 있는 밭과 같습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고르게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분의 경우도 이 사실을 이해한 이후 큰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을 찾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비타민C를 드시는 방법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조금씩 나누어 적절한 시간에 맞춰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큰 변화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볍습니다. 양치할 때도 잇몸에서 피가 덜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참고 살아오신 분에게는 그 작은 변화가 큰 의미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비타민C를 드셨느냐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리듬이 끊기면 몸은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확실하게 약해집니다. 마치 시계와 같습니다.
꾸준히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서서히 느려지고 어느 순간 멈춰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하지만 저는 양보다 먼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이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호흡에 비유합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하루 종일 숨을 참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몸은 리듬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흐름이 필요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나이에서는 젊었을 때처럼 강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몸이 너무 빠르게 약해지지 않도록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을 유지하는 것,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상태를 지키는 것,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마음속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타민 C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젊음을 되돌려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몸이 약해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식은 괜찮았을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차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작은 차이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이 맞지 않아서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그 자체만큼이나 언제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마치 밤새 몸이 계속 일을 했는데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밤 동안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혈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손상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 전날 섭취한 비타민 C를 거의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침은 하루 중에서 비타민 C의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이때 적절히 보충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부족한 상태로 계속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비타민 C 한 알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차갑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커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비타민 C를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마치 수리공을 불러놓고 바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아직 활용하기도 전에 비타민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약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 커피를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때 한 번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행동에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 후 손을 씻고 물을 마신 뒤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듬이 생기면 반응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오랜 시간
혼자 생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병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힘들어지면 아이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늘 참고 버티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지치게 됩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신 이후 그분은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오후에 굳이 누워 쉬지 않아도 됩니다. 젊은 분들께는 별것 아닌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십니다. 하루가 끝나면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이야말로 몸이 가장 깊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피부가 회복되고 혈관이 정리되며 세포가 재생됩니다. 이때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과정은 계속 진행되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비타민C 한 알과 미지근한 물 한 컵,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몸이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밤에 먹으면 잠이 안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각성제가 아닙니다. 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해야 할 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잘 작동하면 오히려 수면도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이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도 계시고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양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고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이 나이의 몸에는 과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아주 자주 보게 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드신 후에 바로 커피를 마십니다. 혹은 진한 차를 드시거나 탄산음료를 마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비타민C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비타민C가 몸에서 더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곧바로 진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 들인 노력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를 드신 후에는 몸에 잠깐의 여유를 주십시오. 특별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 더 드시고 잠시 앉아서 쉬시거나 가볍게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약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만으로도 몸은 비타민C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몸에 조금 더 오래 머물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바로 음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과일 한 조각 혹은 채소를 조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C가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머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에서는 큰 변화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큰 변화는 오히려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방법만 맞다면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 하나를 적절한 시간에 드시는 것,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서두르지 않는 식사, 충분하고 편안한 수면,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매일 반복되면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신다는 것을요.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과를 듣는 것이 두렵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되고 스스로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상 속의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일찍 바꾸어도 앞으로의 많은 문제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몸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심한 피로가 지속될 때, 일어설 때 어지럽고, 눈앞이 어두워질 때, 잇몸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을 때, 작은 상처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 손이나 발이 붓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때, 이러한 경우에는 하루라도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비싼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매일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때 드시는 비타민 C 한 알, 따뜻한 물 한 컵, 서두르지 않는 식사, 편안하고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것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꾸준함이 건강을 더 오래 지켜줍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이 정도라면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간단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내일 아침 여러분께서 눈을 뜨실 때 조금 더 가벼운 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